안녕하세요. 파이를 디지털 화폐로 안내하는 토끼굴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니콜라스라는 가설로 시작하겠습니다. 믿기 싫은 분들은 영상을 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09년 비트코인의 탄생 이후 17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 가지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누구인가? 그리고 2026년 현재 전 세계 6천만 명이 채굴하는 파이 네트워크의 수장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가 그 주인공이라는 가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한 음모론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설계된 경제적 대전환의 서막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사토시가 니콜라스일 경우 왜 그가 비트코인 브릿지를 통해 파이코인의 가치를 GCV 31만 4,159달러로 연결하려 하는지 그 모든 기술적 경제적 가능성을 파헤쳐 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니콜라스 코칼리스, 스탠퍼드 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이자 블록체인 기술의 선구자입니다. 그는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에게도 영향을 준 인물로 알려져 있죠. 여기서 우리는 소름 돋는 평행이론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비트코인의 C 언어와 파이가 지향하는 스텔라 합의 알고리즘 SCP의 진화 과정은 블록체인의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자만이 설계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탈중앙화의 철학으로 사토시는 비트코인이 개인 간 전자화폐가 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채굴 독점과 전력 낭비로 인해 디지털 금에 머물러 있죠. 니콜라스는 스마트폰 채굴이라는 혁신으로 모두의 화폐라는 사토시의 원래 꿈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사토시, 다시 나타난 니콜라스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사토시가 종적을 감춘 시점과 니콜라스가 스탠퍼드에서 본격적으로 분산 시스템 연구를 심화한 시점이 묘하게 맞물립니다. 만약 그가 동일인이라면 왜 굳이 파이라는 새로운 코인을 만들었을까요? 정답은 브릿지에 있습니다. 현재 파이 네트워크가 준비 중인 프로토콜 23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외부 블록체인과의 통로를 여는 작업입니다. 핵심은 바로 비트코인 브릿지입니다. 비트코인 홀더들이 브릿지를 통해 비트코인을 파이 네트워크로 보낼 때 파이 네트워크 내에서는 그 가치에 상응하는 PBTC가 발행됩니다. 이는 파이 생태계 안에 비트코인이라는 담보가 들어옴을 의미합니다. 사토시가 보유한 110만 개의 BTC, 이 거대한 자산이 브릿지를 타고 파이 생태계로 유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파이코인의 실질적인 내재 가치를 부여하는 통화 정책이 됩니다. 사토시가 아니라면 굳이 GCV 가격으로 브릿지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의문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외부의 일반 투자자들은 시장가대로 움직이니까요. 하지만 설계자가 동일인이라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파이 커뮤니티에서 주장하는 GCV, 즉 1파이당 약 4억 원에 달하는 가격. 처음 듣는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합의 가치는 무서운 힘을 가집니다. 사토시가 자신의 BTC를 담보로 제공하며 1파이의 가치는 이만큼이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것은 시장의 가격이 아니라 시스템의 환율이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로봇과 AI가 결제하는 시대입니다. xAI의 콜로서스 슈퍼컴퓨터, 오픈마인드의 로보틱스, 이들이 사용할 화폐는 전력이 많이 들고 느린 비트코인이 아니라 빠르고 효율적이며 가치가 고정된 파이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이 값에서 유래한 3.14, 이 숫자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암호화폐에 이식하려는 설계자의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닐까요?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픈 메인넷 이후 쏟아질 매도 물량, 각국 정부의 규제는 분명 큰 산입니다. 사토시가 니콜라스이든 아니든 파이가 구축한 6천만 명의 생태계는 이미 그 자체로 거대한 플랫폼입니다. 브릿지가 가동되고 실제 물건을 파이로 사고 파는 상점이 늘어날수록 GCV는 꿈에서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믿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당신을 설득할 시간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니콜라스 코칼리스 역시 말보다는 행동으로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생태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비트코인 브릿지는 어쩌면 그가 준비한 마지막 비밀 병기일지도 모릅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언론이 광기 어린 집착으로 한 인물을 쫓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를 찾아라. 왜 지금일까요? 그가 보유한 110만 개의 비트코인이 현재 가치로 전 세계 금융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암호화폐 업계에 핵폭탄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끼굴은 사토시가 깨어날 수밖에 없는 구도로 전개되어가는 모습. 비트코인 핵심 개발자 폴 스토크가 오는 8월에 사토시 나카모토의 물량을 재분배하는 하드포크 이케시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잠든 자산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진영 내에서도 사토시의 물량을 동결하거나 강제로 깨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사토시가 강제로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유산을 옮길 완벽한 방주를 이미 23년 전부터 설계해왔다면 어떨까요? 그 방주의 이름이 바로 파이네트워크라면요. 토끼굴은 이 거대한 설계의 전말을 유추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비트코인이 2009년에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의 기록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핵심 도메인 파이넷.com. 이 도메인이 등록된 날짜가 비트코인 탄생 5년 전인 2003년 6월 12일입니다. 사토시가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하기 5년 전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조차 희미하던 시절이었죠. 스탠퍼드의 천재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 그는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이미 분산 컴퓨팅,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을 연구하며 전 인류가 연결되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부터 파이 도메인을 준비했다는 것은 미리 계획된 설계라고 봐야겠죠. 비트코인이 가진 변동성과 채굴 독점의 한계를 이미 예견한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디지털금으로 먼저 안착시킨 뒤 그 가치를 흡수할 디지털 화폐의 털을 미리 닦아놓은 것이라 유추해봅니다. 2003년 생성 도메인 파이넷.com. 파이 네트워크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폴 스토크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그는 왜 사토시의 물량을 재분배하겠다고 했을까요? 비트코인 메인넷은 너무 보수적입니다. 새로운 기능을 넣으려 해도 기존 고래들이 반대하죠. 폴 스토크는 결국 독자적인 체인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동결과 재분배입니다. 동결은 기존 비트코인 체인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토시의 물량을 죽은 물량으로 간주합니다. 재분배는 그 가치를 새로운 체인, 이케시의 유동성으로 치환하여 사용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논리는 파이 네트워크가 지향하는 방향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끼굴만의 시나리오입니다. 파이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사토시 물량 동결은 강탈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라는 1세대 자산을 파이 브릿지에 영구 락업시키고 그 가치를 전 세계 파이어니어들에게 GCV 가격으로 환원하는 고도의 금융공학을 탄생시키는 것이죠.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1파이가 4억 원이 될 수 있는지, 그 열쇠가 바로 비트코인 브릿지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토끼굴이 아주 자극적인 흐름을 예상합니다. 폴 스토크가 사토시 물량을 동결시키고 올 8월 하드포크 이케시를 발행하기 전에 니콜라스가 먼저 움직이리라고 예상합니다. 니콜라스 박사가 사토시 본인이라면 그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110만 BTC를 파이 브릿지 컨트랙트에 입금하며 그리고 이 물량을 영구 동결시킨다고 예상해봅니다. 가치 담보로 110만 개의 BTC는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합산했을 때 수조 달러에 달합니다. 사토시 본인이 나의 BTC 110만 개를 담보로 파이코인 한 개당 31만 4,159달러의 가치를 보증한다고 선언하는 상상을 해봤나요? 즉, 시장의 논리는 무너지고 새로운 합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펌핑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라는 무거운 자산을 파이라는 고성능 엔진으로 옮겨 싣는 과정으로 봅니다. 사토시가 니콜라스가 아니라면 아무도 자신의 BTC를 이런 미친 가격에 브릿지하지 않겠지만 설계자 본인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는 자신의 창조물을 완성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유산을 연료로 쓸 수 있다고 봐야겠죠. 폴 스토크의 하드포크 이케시가 8월에 출시됩니다. 파이의 오픈 메인넷 로드맵 역시 2026년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모든 사건이 겹치고 있을까요? 요즘 들어 미국과 영국 언론이 사토시를 찾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나요? 만약 8월에 폴 스토크가 사토시 물량 처리를 시도하기 전 6월에 파이가 오픈 메인넷을 통해 비트코인 브릿지를 가동한다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규모의 자본 이동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화폐의 주권이 국가에서 개인으로, 중앙에서 생태계로 넘어가는 제3의 금융혁명이라고 봐야겠죠. 2003년 도메인 파이넷.com 등록부터 2026년 사토시
물량 동결 논의까지 이 모든 점을 연결해보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저만 보이나요? 우리는 우연의 산물을 채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된 경제적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토시가 니콜라스라면 이 브릿지 작업이 마지막 설계 관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거대한 자본이 움직일 통로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 종착역이 GCV라는 이름의 파이 네트워크라는 점입니다. 8월 폴 스토크의 비트코인 이캐시 발행 행보를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파이코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숫자일지 모르나 설계자의 시각에서는 세상을 바꿀 황금 열쇠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통찰력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후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